고칠 수 없는 줄 알았던 꼽추는 어떤 병인가? 김대봉. 우리가 아는 꼽추에 대한 인식. 1. 꼽추에 대한 인식. 조선에서는 꼽추라면 등뼈의 외형 변화, 특히 등이 앞으로 구부러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듯 합니다. 조선에 있는 몇몇의 문헌을 들추어 보면 알겠거니와 꼽추라면 의뢰의 소아의 특이한 병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꼽추는 소아에 국한한 병도 아니며 단지 등뼈에 한정한 외형적 변화를 중증후로한 것도 아닙니다. 실로 꼽추는 산성적 병이며 누구든지 알아두어야 할 병입니다. 마치 장질부사와 천연두에 대한 우리들의 반상식과 아울러 이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으면 안 될 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금 우리 조선 사람의 꼽추에 대한 인식이란 대단히 미약하며 특히 예방법과 치료법에 이르러서는 심히 한심한 바입니다. 내과적 폐결핵, 외과적 골결핵. 외래 환자의 말을 옮겨보면 꼽추의 원인을 외상에 미루지 않으면 팔자에 돌리고 또는 인과설에 미룹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과적인 폐결핵에 대한 보편화한 인식에 비치어서 그와 대치적 관계에 있는 외과적 골결핵인 꼽추에 대한 인식이 너무 박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꼽추는 결핵성과 비결핵성으로 나눌 수 있지만 100%에 가까우리만치 전부가 결핵성입니다. 그러므로 꼽추를 척추결핵, 다시 바꾸어 말하면 척추가리에스라고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척추가리에스를 곧 꼽추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꼽추에서 척추가리에스를 연상하는 것을 조금도 틀린 생각이 아니며 그래 간주하는 것이 본병을 인식하는 으뜸이 되고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정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도 몸을 요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본병에 걸린다 치더라도 초기 치료로서 완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칭. 그런데 꼽추의 병칙은 각도별로 다릅니다. 꼽새, 꼽사, 꼽새등이, 등꼽쟁이, 꼽생이, 꼽패 등의 말이 있는데 모두 다 꼽추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된 말이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은 꼽새란 말인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의 기록. 꼽추는 오랜 옛날부터 여러 의사들의 손에 기재되어 있지만 꼽추에 대한 임상적 징후를 개동 조직화한 것은 영의 포트씨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시 불의 네라톤씨가 꼽추는 결핵 질환임을 지적하였고 그 후 고흐씨가 세균을 발견함에 이르러서 척추가리에스의 문제가 확립되는 동시에 진료 방면에서도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서 일대 진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더 많허. 척추가리에스가 전 결핵 중 어떤 순위에 있는가 볼 때 그는 4, 5위의 노희지만 외과적 결핵 중에는 어떤 순반에 있는가 하면 골관절 결핵 중에는 제일 위를 차지함은 재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44% 이상입니다. 그런데 척추가리에스를 취급하는 각 과로 본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정형외과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형외과 외래 환자 총수에 대한 척추가리에스의 백분율을 보면 외국 여러 학자 통계는 2에서 3.3%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전전시는 6.9%를 보고하고 있으며 주전시는 59.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아직 미상하오나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9.7%가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8%가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척추가리에스의 호발 연령은 구주에 있어서는 그 통계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신체 미만의 소아에 많지만
일본 내지에서는 20 내지 30세의 장년자에 한하여야 최고 백분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역시 일본 내지와 비슷합니다. 척추 가리에스의 남녀 이환율을 본다면 남자 53.5%, 여자 48.5%입니다. 내가 본 조선인의 것을 보면 소아에는 남자가 많고 대인에는 여자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에서 꼽추가 된다. 척추 가리에스의 호발 부위는 등뼈 보담, 허리뼈에 많습니다. 원래 허리뼈는 앞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여간 구부러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종래 척추 가리에스에도 유전 요인이 있다는 여러 학자의 문제가 드문드문 보이나 오히려 전염된 기회가 많음으로서가 아닌가 일고할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 가리에스의 기왕증을 살펴보면 기왕에 있어서 결핵성 질환에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늑막염이 제일 많으며 이 한자는 진짜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복막염, 결핵 순으로 많습니다. 척추 카리에스의 진단과 근거. 골관절 결핵을 옛날에는 아주 원발성인 것 같이 인정하여 왔으나 란게시의 연구에 의하여 속발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 결핵이 있어 혈행성으로 전과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결핵이 있는 곳에서 피줄로 혈액균이 척추에 운반되어 일정한 조건하에 번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척추에는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결핵성 유가형. 척추의 골막, 골수, 골질의 작은 혈관에 혈액균이 가로막혀 머물게 되면 그 자리는 결핵균과 그 독소의 작용에 인하여 좁쌀 크기의 희백색 반투명의 결절을 형성합니다. 이를 결핵성 유가 조직이라고 이릅니다. 이것이 여러 개 모여서 큰 결절을 만들면 그 중심 부분이 점차 썩어서는 치스와 흡사해집니다. 이를 걸락성 병성이라 일으켰다 합니다. 이것이 차차 악화되어 고름을 형성합니다. 2. 결핵성 부골형. 척추에 분부한 비교적 큰 혈관에 상기의 걸락 조건이 가로막히면 그 자리에서 말초부에 근하여 영양이 장애되므로 뼈가 썩어집니다. 3. 접촉 감염형. 척추에 있는 결핵성적 병균이 상하 건강한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에 전파 확대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병형이 각기 초기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재되어 척추 가리에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1형과 3형이 혼합되어 척추 가리에스가 점차 확대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에 척추 가리에스는 척추의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생기는가 하면 척추의 뒷자리를 침범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척추의 전면, 즉 척추의 몸뚱어리를 잘 침범합니다. 그런데 이추체 결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척추의 표면만 침범할 뿐입니다. 이를 표재성 결핵이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그 다른 하나는 척추의 깊은 곳을 침범합니다. 이를 심재성 결핵이라고 이릅니다. 이를 보통 척추 가리에스라고 부릅니다. 척추 가리에스의 진단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임상 증후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애에 있어서는 전신 증후가 필요하며 그 외에는 다른 증후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면 잘 울고 짜증을 부리며 징징대고 몸이 불편한 것 같이 잘 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선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거 동작이 민활치 못합니다. 때로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울다가 다시 잠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의 전신 증후에는 미열이 있다고 하나 그는 다른 합병증이 있을 때 제한된 일일 때가 민습니다. 척추 가리에스만으로서는 신혈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대인의 국소 증후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각적 통증. 어깨, 허리 등이 아픈가 하면 어깨에서 팔, 옆가슴, 배에까지 또는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에까지 방산합니다. 아픔의 종류는 둔통이며 성질은 자통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기침과 트림에 울리어서 발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 가리에스의 동봉은 다른 동봉과 달라서 기거 운동에 심해지며 안정을 취할 때는 가령 눕는다든지 하면 사라짐이 특징입니다. 함으로 사람들은 신경통으로 취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2. 타압통. 척추 가리에스가 있는 곳을 누르면 압통이 일어나고 먼 곳에서 두드리면 타통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타통이 척추 가리에스 환자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배 환자에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3. 가벼운 외형 변화. 우리들의 등뼈는 생리적으로 굴곡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일종 미감을 줍니다. 그런데 척추 가리에스 환자의 척추는 어째든 자연스럽지 못한 곳을 보입니다. 4. 척추 운동의 제한. 척추의 운동은 전후의 굴신, 좌측 우의 굴신, 회전 등의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척추 가리에스 환자는 이 세 운동이 민활치 못합니다. 이는 척추가 굳어짐에 말미암아 운동 제한이 일어납니다. 척추가 굳어지는 이유는 뼈의 유작 또는 동봉에 인하여 살덩이의 경련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는 초기 증후지만 만성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증후가 있습니다. 5. 저명한 구배. 누가 보든지 꼽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는 것, 앉는 것, 서는 것, 몸의 굴신이 거북해 보이며 자유롭지 못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둥그런 배가 어디인지 뾰족한 곳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의 구배의 형성은 단시일 내로 격증하며 대인의 구배는 장시일을 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적 장단이 있게 되므로 환자의 치료에 적당한 시일을 놓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6. 농양. 척추 가리에스에 울적 농양과 유주 농양이 생기면 그 고름의 분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압박 징후를 초래합니다. 목구녕에 생긴 농양은 연하곤란,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목 옆에 생긴 농양은 팔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여서 신경통 또는 팔 운동장애를 일으키고 등뼈 옆에 생긴 농양은 척추를 압박하고 골반에 생기는 농양은 허벅다리를 굽게 해서 보행곤란을 일으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농양이 스스로 터져서 고름이 내장을 어지럽힐 때는 생명을 위독해 합니다. 농양 발생의 백분율은 54% 내지 13%가량입니다. 7. 운동 지각장애. 척추 가리에스의 가장 중독 증후는 운동과 지각장애입니다. 이 원인은 척추의 압박으로서 옵니다. 그러나 일정일량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리에스의 부위적 관계에 따라 압박된 신경의 분무 영역 내에 한하여 각기 고유한 증후를 나타냅니다. 운동지각장애 발생의 백분율을 보면 운동장애는 60
지각장애는 40%입니다. 척추 가리에스의 예후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 치료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치료만 하면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임할 때는 농양이 터져서 고름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를 농무라고 이릅니다. 구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몸쓰기가 거북해지며 조그마한 운동에도 감내할 수뿐 아니라 영영 폐인으로 마치게 됩니다. 농무에서 혼합 전염을 일으키면 갑자기 정신 상태를 악화합니다. 척추 가리에스의 사인은 대체로 보아 대개는 다른 발병증에 인하여 됩니다. 그 사망률을 보면 18% 내지 24%가량이며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평균 일자는 4년 이상입니다. 척추 가리에스의 전신요법은 내과적 치료와 같습니다. 식이요법, 결핵비장요법, 감식엽요법, 약물요법, 기후요법, 일광요법, 결핵제제요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소요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소의 안정과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척추가 자체의 중요한 지지기관인 만큼 체중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리에스 환자에 있어서 안정과 고정을 취치 않는다면 척추의 뼈가 썩음으로 자체의 체중에 인하여 그를 지지할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마치 건출물에 있어서 기둥이 부러지면 극현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으로 이 치료에 있어서 안정과 고정이 기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은 여러 번 누워 있으면 제일 좋으나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환자를 눕이어 안정을 취케 하되 일정한 장소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도록 기프스 매트란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등 전체가 들어가도록 알맞게 만들어 거기에 누워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자면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함이 첫째 조건입니다. 이에는 수술 외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몸을 잘 지지하면 그 속에 있는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을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이상에 적합하도록 만든 기구가 기프스 골세트, 첼로이트 골세트가 있습니다. 이에 인하여 척추 가리에스는 굳어집니다. 그리고 체중의 경감을 도모합니다. 이 두 조건을 버리고서는 여하한 치료일지라도 주효력이 없을 것이며 무덤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삶을 요구하는 자일진데 안정과 고정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믿습니다. 왕왕 세인들은 꼽추가 낫지 못하는 병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은사는 40여 년 전 옛 일입니다. 만일 꼽추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꼽추가 점차 심해져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길 뿐 아니라 만일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자는 물론 꼽추를 가진 가족들의 괴로움이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꼽추는 그대로 두어서 자연치료는 도저히 바랄 수 없으며 만일 자연치료가 있다 해도 그는 극도로 폐인된 산송장으로 있게 될 뿐이다. 그러하므로 안정과 고정 기타 요법으로서 가벼운 꼽추는 완쾌 복구되며 심한 꼽추는 완쾌될 것입니다.